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다른 오브젝트에서 정의된 속성들을 가져오는 걸 의미하고요. 어, 상속을 통해서 우리는 hierarchical classification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려면 서로 관련 있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너럴 클래스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이 서로 관련이 있는 개별적인 클래스들은 각 클래스에서 유니크한 특징은 더해주고 나머지 공통적인 특징들은 바로 이 제너럴 클래스를 물려받음으로써 하이라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슈퍼 클래스는 상속되어지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서브 클래스는 상속을 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드를 보고 어,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미리 필요한 파일들을 자바 파일즈에 저장을 해두었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지금 노트패드가 열리는데 우리가 더블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걸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에 가서 다른 업색 선택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를 선택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체크박스에서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java 파일 열기를 선택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번 .java 파일을 이렇게 엔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파일로 돌아가서 이 파일들을 모두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서 person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튜던트 데모 클래스가 있는데요. 스튜던트 데모 클래스는 메인 함수가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처음으로 동작할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son 클래스가 있고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속은 관련이 있는 여러 클래스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정의해둔 클래스, 즉 제너럴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 클래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는 학생도 있고 수영 선수도 있고 또 축구 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수영 선수, 축구 선수 그리고 학생들은 사람이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축구 선수라면 이제 축구 선수의 유니크한 특징인 뭐 골을 얼마나 넣었는지 또 어떤 클럽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정보는 또 학생 클래스에는 이 정보와 다른 유니크한 이제 성적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학생과 축구 선수 클래스를 만들 때 이름과 나이를 항상 중복해서 스튜던트에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제너럴 클래스를 지금처럼 물려받음으로써 스탠드를 하면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너럴 클래스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 클래스가 되고요. 이 클래스가 상속되어지기 때문에 person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이고 스튜던트는 서브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person 클래스에 있는 string name과 age 속성들을 모두 스튜던트가 물려받고 여기서처럼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name, age를 바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MD 창에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Java files, C 드라이브에 Java files
dir 입력하면 자바 파일들이 보이고요. 자바c 올.java 해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 스튜던트로 가보시면 에러 이름이 constructor person in class person cannot be applied to given types라고 되어 있고 student string name int age 차 grade required string in comma int found no arguments region actual and formal argument lists differ in length.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스튜던트 데모로 가보시면 스튜던트 객체를 지금 이 컨스트럭터 스튜던트 클래스에 정의된 이 컨스트럭터를 인스텐시에이트 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의 show 함수 여기에 정의된 show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슈퍼 클래스의 어떤 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클래스가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안 할 거라면 슈퍼 클래스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지금처럼 정의를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 하면 클래스 예, 여기 대문자가 되어야 하고요. 네, 자바가 케이스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꼭 이 대소문자를 구분해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보면 네,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고 메인 함수가 있는 스튜던트 데모로 가서 지금 네, 컴파일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how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name은 age, years old, grade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Jacob is 17 years old, grade B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튜던트 데모의 컨스트럭터의 아르규먼트를 보면 제이콥과 17세 그리고 성적 B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어키컬을 만들 때는 또 멀티 레벨 하이어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생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고 중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학생이라면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성적을 물려받는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라면은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스튜던트와 펄슨에 있는 모든 공통적인 특징들을 다 여기에 나열하지 않아도 스트링 메이저만 하나 네, 추가를 해서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University Student를 보시면 string name, int age, 차 grade와 string major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super라는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super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super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super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것과 두 번째는 super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University Student에도 show 함수가 있고 스튜던트 클래스에도 show 메소드가 있어서 만약에 슈퍼로 구분해주지 않으면 서브 클래스인지 내가 슈퍼 클래스의 show를 호출하고 싶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슈퍼 하고 닷 그리고 show 하면 이 university student의 슈퍼 클래스 스튜던트의 show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 데모로 가서 이번에는 University Student 네, 이 부분을 주석을 해제하고 University Student의 객체 Uni Student를 인스텐시에이트 해서 이름은 마이콜이고 23세, 성적은 A, 그리고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를 속성으로 갖는 대학생 객체를 생성하고 이 유니 스튜던트의
show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가서 다시 컴파일을 한 다음에 student demo 하면 여기서 네, university student info 하고 Michael is 23 years old, grade A, major com sci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에 show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how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튜던트 객체가 스튜던트 show를 호출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유니버시티 스튜던트가 만약에 show를 호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스튜던트가 제이콥 is 17 years old라고 나왔고 그레이드 B, 그리고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의 정보는 Michael is 23 years old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레이드 A라고 나왔고요. 이 show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은 슈퍼 클래스에 있는 show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서브 클래스가 동일한 함수 이름으로 다르게 구현을 하고 싶을 때 이걸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에 더 구체적인 함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존에 쇼가 없을 때는 지금 전공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전공을 추가해서 아까 보셨던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University Student Info에 위에 이 정보가 나오고 또 Major, ComSci 이렇게 해서 override 된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이름과 그리고 이 파라미터가 모두 같은 형태로 구현하는 걸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오버로딩은 함수의 시그니처, 함수의 이름은 같지만 시그니처를 달리해서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int major 해서 시그니처를 show와 또 스튜던트의 show는 이제 시그니처가 지금 다르고요. 이렇게 하면 스튜던트 데모에서 unistudent.show를 하면 시그니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int major 시그니처를 갖는 show가 아니라 스튜던트 슈퍼 클래스에 있는 show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컴파일을 해서 결과 확인해 보면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인포가 show를 여기서 호출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show가 아니라 그 슈퍼 클래스인 스튜던트의 show를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드하고 그레이드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show를 호출하고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에 작성된 show를 호출하고 싶을 땐 스튜던트 데모로 가서 여기서 성적, 전공, 컴사이를 이렇게 아이규먼트로 줘야지 이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에 오버로딩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 건 지금 따옴표 하나만 더 갔으면 캐릭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발생했고요. 스트링을 여기서 int, 여기도 잘못 작성했습니다. 메이저는 스트링이 돼야 하고요. 스트링 메이저 그러면 이제 스트링은 더블 쿼트로 감싸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해보면 University Student Info에 마이콜 23세, 성적은 A고 메이저 컴사이까지 해서 오버로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버라이딩이 네, 더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자바에서는 폴리모피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를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는 무엇인지 또 확인해보고 또 그 이전에 슈퍼 클래스의 레퍼런스가 서브 클래스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슈퍼 클래스 reference can refer to subclass object. 네,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슈퍼클래스 reference can refer to subclass object와 dynamic method dispatch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polymorphism을 구현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lymorphism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one interface 그리고 multiple 띄어서요. one interface, multiple method를 구현하게 되고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구현, 여러 개의 다른 메소드를 구현하는 게 폴리모피즘이 되겠습니다. 네, 첫날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 encapsulation, 그리고 inheritance, 그리고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네, 현재 간단하게 한번 오늘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폴리모피즘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아갈 거고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코드를 일단 다시 주석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가져와서 주석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슈퍼클래스 레퍼런스로 person이 이제 person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레퍼런스 P가 있고요. 스튜던트를 여기에 지금 스튜던트 객체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객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에 이제 스튜던트를 오브젝트를 여기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자바는 이제 strongly typed language여서 이런 이제 compatibility를 갖지 않는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타입 컨버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그 예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되고 이런 케이스를 이제 지원하는 이유 서브 클래스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 오브젝트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기능이 예외 케이스인데
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난 건데 그 이전에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그 백워드 컴패러블리티를 설명할 때 이 컴패러블리티 스펠링을 제가 실수로 컴패러블이라고 작성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컴패러블이 아니라, 네, 컴패러블리티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음,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의 스튜던트의 서클래스 오브젝트를 저장을 했고, 그런 다음 p.show를 하면 스튜던트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데모로 다시 가서 이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에 유닛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을 하면 이 레퍼런스에 쇼우를 호출했을 때 유니버시티 스튜던트에 있는 이 쇼우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얘를 오버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 다시 컴파일을 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 확인해 보면 처음에 p.show에서 Jacob is 17 years old가 나오고 그레이드 B가 나왔고요. 그 다음 네, 좀 더 구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 student라고 하고 여기에는 unit student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컴파일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 스튜던트에는 이제 제이콥 17세 그레이드까지만 나왔고 유닛 스튜던트에는 마이콜 23세 그리고 그레이드 성적 A 메이저 컴퓨터 사이언스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쇼 함수를 여러 개로 다양하게 구현을 하는 걸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상속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 PPT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드는 제가 영상 아래에 그 주소를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가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슈퍼의 기능으로 슈퍼 키워드를 통해서 슈퍼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를 접근하거나 또는 이제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또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멀티레벨 하이어키를 봤는데요. 아까처럼 펄슨이 있고 또 펄슨 스튜던트가 펄슨을 상속받고 스튜던트가 서브 클래스이지만 서브 클래스 또한 다른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로 활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펄슨 클래스가 있었고 스튜던트 클래스가 펄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 스튜던트가 슈퍼 클래스로서 유니버시티 스튜던트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 슈퍼 클래스 펄슨 레퍼런스가 서브 클래스 스튜던트와 그리고 유니 스튜던트의 오브젝트를
가리킴으로써 어, 그 오버라이딩된 함수로 호출했을 때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메소드 오버라이딩 provides polymorphism, 즉 show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person 객체, person reference 하나를 통해서, 즉 person reference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어떤 객체를 내가 가리키냐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개의 다양한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 즉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 런타임 시에 메소드가 정의되는 다이나믹 메소드 디스패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참고했던 자바 서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